My Sports Channel, SPO.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2013 세리아 34라운드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188번째 토리노 더비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리아에 참 여러 가지 더비가 있는데요. 네. 이 토리노 더비만큼 토리노 더비는 열기만큼은 정말 치열합니다. 사실 양 팀이 지역 라이벌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어떤 경기 내용이나 결과 자체가 좀 유벤투스에게 많이 좀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 라이벌로서 토리노도 굉장히 오늘 경기만큼은 좀 힘을 내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유벤투스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루이지 부폰, 키엘리니, 바르잘리, 보누치, 리슈타이너, 폴 포그바, 마르키시오, 안드레아 피를로, 아사모아, 아르투로 비달, 미르코 푸치니치입니다. 네. 일단 뭐 유벤투스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마르키시오 선수가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네. 부치니치 선수 원탑 형태로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치니치 선수나 조빈코 선수의 조합, 혹은 아니면 뭐 마트리 선수와 부치니치 선수와의 조합 이렇게 나왔었죠. 네. 자 토리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질레 골키퍼, 담브루시오, 오그본나, 글리크, 바시아, 산타나, 가치, 마시엘로, 비안키, 체르치, 메조린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토리노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이 다르미안 선수가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나올 것인가 뭐 예측이 많았지만 역시 뭐 예상대로 마시엘로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격수는 이제 누구를 기용할 것인가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바에투 선수냐, 뭐 비앙키 선수냐, 아니면 오늘 나온 메조린 선수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비앙키 선수,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공격수인 비앙키 선수를 일단 선발로 놓고 그다음 메조린 선수를 그 파트너로 기용을 했습니다. 네. 그 공격수를 벤투라 감독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 2002년부터 토리노 더비에서 토리노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체르치 선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 유벤투스도 그렇고 이 토리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측면 쪽에서 얼마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최근에 어쨌든 토리노에서 가장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체르치 선수거든요. 네. 체르치 선수의 활약 여부,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벤투스의 좌측 공격을 좀 묶어놓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토리노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을 펼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상대가 유벤투스, 하지만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현재 6연승 중이고요. 뭐 네. 최강의 포스를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경기에서 패한 것을 제외를 하면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면에 토리노는 사실 나폴리와의 경기서부터 시작된 죽음의 일정입니다. 정말. 그렇죠. 중간에 볼로냐가 한 번 있었을 뿐이지 나폴리, 로마,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엔 또 밀란과의 경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지금 일정 자체가 너무 좀 힘든 일정들이고, 그래서 사실 잔류하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의 일정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앞선 경기들, 강팀과의 경기들, 나폴리와의 경기, 로마와의 경기, 피오렌티나의 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 지역 라이벌과의 유벤투스와의 경기서부터라도 조금씩 잘 풀어나가야 잔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의 상대 전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리노 더비 총 전적은 75승 53무 58패로 유벤투스가 역시 우세하고요. 네. 세리아 무대에서도 상대 전적 상당히 유벤투스가 상당히 유리한데요. 자 토리노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레 골키퍼, 담브로시오, 오그본나, 글리크, 바샤, 산타나, 가치, 마시엘로, 비안키, 체르치, 메조린인데요. 자 4-2-4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체르치 선수하고 산타나 선수가 이제 공격적인 작업을 많이 맡기 때문에 네. 앞선으로 많이 전진하게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담보르시오, 마스엘로 혹은 다르미안 선수는 앞으로 많이 전진하지 않고요. 네. 주로 이제 타이밍만 맞춰서 필요할 때만 조금씩 올라가는 편이지 안정적으로 좀 뒷선에서 후방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역시 유벤투스도 측면 쪽 공격이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측면에 산타나 선수하고 체르치 선수가 수비에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네, 콩테 감독이 끌고 있는 유벤투스 부폰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보누치, 바르잘리, 키엘리, 비달, 포그바, 리슈타이너, 아사모아, 피를로, 마르키시오, 부치니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 아르투로 비달 선수의 활약이 요즘 굉장히 좋아요. 비달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좋죠. 네. 원래부터 이제 비달 선수가 이 맡은 역할 자체가 사실 앞선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네. 양쪽 모두에다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 토리노 더비에서 이 토리노 홈 경기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선 토리노가 상당히
근소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유벤투스는 지금 유벤투스 스타디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바로 이 올림피코 스타디움을 같이 이제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네. 토리노가 형식상 홈인 경기에서 토리노가 많이 좀 이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정말 오래전에 승리를 해보고 못 이겨봤습니다. 토리노 18년 전의 승리가 가장 최근의 승리입니다. 네. 정말 오래된 경기가 되겠는데 네. 이 경기도 3대2로 굉장히 극적인 승리를 거뒀었고요. 이 경기를 치를 당시에는 지금 유벤투스의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가 선수로 이제 뛰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토리노 홈팬들의 열기 뭐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네. 더비 경기라는 것이 리그 순위와는 정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비는 사실 리그 순위와도 별로 관계가 없고 네. 또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팀의 분위기와도 별로 관계가 없고 그만큼의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토리노는 카이로 구단주가 취임한 이후에 세레비에서 세리에 A로 올린 이후에 사실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토리노의 상징인 황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야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좀 어쨌든 간에 잔류를 위주로 중위권 정도의 그런 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좀 방침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유벤투스는 1952년 이 토리노를 상대로 6대0이라는 다득점 경기를 했었는데요. 자, 상당히 오래전 기록이긴 한데요. 네. 자, 토리노는 반면에 1912년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100년 전 일인데요. 자, 유벤투스를 상대로 8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 당시에 토리노가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토리노는 사실 잘했던 것은 이제 리그 초반이라기보다도 이제 4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토리노가 소위 말하는 그랑데 토리노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리그에서 이 세레아 무대에서 리그 5연패를 한 클럽이 지금까지 3개 클럽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클럽이 첫 번째로 한 클럽이 바로 토리노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유벤투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인테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그 5연패를 한 클럽이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당시에 토리노는 정말 굉장한 강팀이었었고요. 당시에 네.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거의 모두 다 토리노 선수들이었고 다만 스페르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이 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당시 네. 토리노의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토리노가 어떻게 보면 지역 라이벌인 유벤투스에게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리그의 어떤 패권 자체가 넘어가는 그런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절망을 딛고 자, 그래도 이제 토리노 팬들의 이 열정만큼은 언제나 대단하고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유벤투스와 상대하는 토리노인데요. 유벤투스는 뭐 스쿠데토를 거의 손에 가져갈 뻔했었는데요. 네. 나폴리가 페스카라를 상대로 승리를 했죠. 근데 사실 페스카라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네. 페스카라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본인들도 기대하지 네. 않았을 거고 다만 이제 남은 경기가 이 경기를 포함을 해서 이제 4경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하게 이 경기 포함하면 5경기가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점 차이가 다시 11점 차이로 벌어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2경기대로 이 라인업을 유지를 하게 이 점수 차이를 유지를 하게 되면 우승을 확정짓게 되죠. 그래서 유벤투스는 이제 남은 경기가 이 경기 이후에 팔레르모와의 경기, 그다음에 아탈란타와의 경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경기 안으로 우승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토리노 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뭐 지금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다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 라이벌 팀이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싫죠. 그렇죠. 좋을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오늘 이 경기장에 찾아온 이 많은 토리노의 팬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이 토리노의 팬들이 좀 섭섭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막 더비전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유벤투스의 팬들도 자리를 잡았네요. 네. 벌써 홍염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쿠데토를 차지하기 거의 일보 직전인데요. 네. 득점 상황을 보면 2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올해는 없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마트리 선수가 10골을 이제 넣었었는데요. 네. 아마 시즌이 끝날 때 되면 아마 2자릿수 득점한 선수가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자, 드디어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선수들인데요. 상당히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88번째 토리노 더비.
유벤투스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오늘 경기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라인업이었어요. 아 그럼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승점을 차곡차곡 다 챙겨서 빠른 시점에 이제 승리를 그러니까 우승을 확정을 짓는 게 유벤투스로서는 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를 가져오기 위해 필승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네. 토리노 입장에서는 리그 잔류를 확정짓기 위해서 오늘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네, 토리노로서도 사실 그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가지는 의미가 좀 큰 편이 되겠고요. 네. 다만 이 어려운 일정들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패배를 하면서 사실 지난 피오렌티나 경기는 거의 승리를 거둘 뻔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호물로 선수에게 이제 극적인 어떤 역전골을 내주면서 그렇게 패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또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가 전반기에는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를 또 압도한 그런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토리노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지금 어떤 팀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 팀이 갖고 있는 정신력 그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승패가 어디로 올라갈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양팀 선수들 악수를 나누면서 페어플레이 다짐했고요. 오늘은 네. 마우로 베르곤지 중심입니다. 올 시즌에 조금 실수가 많이 있었던 주심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별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던 경기 중에 주심들의 실수가 뭐 다소 있었어요. 네. 근데 올 시즌 이게 유럽의 트렌드인가봐요. 네,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네. 뭐 유로파 대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 리그, 뭐 EPL도 그렇고 뭐 그렇죠. 라리가도 그렇고 정말 판정에 대해서 올 시즌 유독 좀 많았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이렇지는 않았는데 올 시즌 유독 전체적으로 좀 판정 시비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꽃다발이 카메라 앞에 있는데요. 네, 이 카메라 자, 이 카메라 감독. 네,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네. 이제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모를. 길이는 네. 그렇군요. 자,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토리노 더비. 안토니오 콩테 감독. 지난 시즌 2011년부터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고 있고요. 네, 벤투라 감독도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토리노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간 바리를 지휘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로 옮겨와서 토리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북본 골키퍼는 오늘도 여전히 실핀으로 앞머리를 고정을 하고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모든 유벤투스를 상대하는 팀이 피를로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과연 토리노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조리니 선수가 마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들은 아마 마르키쇼 선수나 비달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걸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세리아 34라운드 경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전반전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홈팀 토리노, 왼쪽에 원정팀 유벤투스입니다. 자, 지금 이 경기장 안쪽에 수분기가 좀 가득한 모습인데요. 네. 자,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필로가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 아사모 선수가 상당히 전진을 해서 지금 담브로시오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아사모아도 올 시즌 기복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션스컵 때문에 사출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서 조금씩 폼이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아사모아 선수 뭐 그 공백을 사실 누가 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자, 비달이 왼쪽으로 벌려줄 때 중간 차단했습니다. 요즘 뭐 비달 선수는 페널티킥도 전담해서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페널티킥을 찼었는데 실축이 있으면서 또 잠깐 이제 물러났다가 네. 다시 또 차고 있습니다. 비달 그대로 흘려주고요. 왼쪽 측면에서 아사모아 키엘리니에게 반대편 전환합니다. 리 슈타이너. 역시 메조린 선수가 일단 피를로 선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토리노의 진영에서 파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를로 선수를 저렇게 뭐 마크를 해주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이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 내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역설적으로 토리노가 공격을 나갈 때는 피를로 선수의 마크를 메조린 선수가 잘 제쳐내고 좋은 공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비달 찍어 차줍니다. 머리에 맞고 질렛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부치니치는 올 시즌 9골을 기록 중이고요. 한 골만 기록하게 된다면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비앙키! 비앙키입니다. 비앙키! 네. 벗어납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좀 쉽게 비앙키 선수에게 공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는데요. 조금 유벤투스 선수들이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네, 바르잘리 선수가 지금 낙하 지점을 제대로 포착을 못했고 좀처럼 유벤투스 3백에서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찍어 차준 공 머리 맞고 질렛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헤딩. 리 슈테이너가 던져줍니다. 포그바 돌아섭니다. 서울이 안 돼. 네. 좀 노골적으로 잡았었는데 포그바 선수는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은데요. 볼 달리는 네.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정말 유벤투스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뭐 아주 만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선수가 나이가 정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또 그 다음 시즌이 더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유벤투스의 MVP 라인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부진하게 되고 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또 포그바 선수가 메꿔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쨌든 피를로 선수는 이제 정말 오래 못 갈 선수입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네. 내년, 내후년 되면은 점점 이제 조금씩 힘들어질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포그바 선수가 있어서 뭐 피를로 선수만큼의 제공은 아니겠지만. 자, 네, 산타나입니다. 산타나의 돌파. 포그바가 뒤쪽에서 밀었고요. 파울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베르곤지 주심은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을 네. 했고요. 자, 일단 이게 상황이 지금 비앙키 선수의 파울인가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느린 그림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뒤에서 접촉이 있었고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베르곤지 주심은 이것이 어떤 포그바 선수의 파울 행위 나기보다는 지금 양 선수 간의 신장이나 체격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촉이 뭐 파울을 선언한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돌아섭니다. 프라임 부근에서 키엘리니가 걷어냈습니다. 오그본나가 뛰어오를 때 파울이었습니다. 부치니체 파울.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패스할 때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패스도 문제가 있고 체력적으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글리크가 오른쪽으로 건넵니다. 암브로시오 긴 패스 오른쪽 측면에서 잡아냅니다.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마시엘로 쪽 포그바가 쫓아가지만 오그본나에게 건넵니다. 다시 왼쪽으로 패스 붙여줍니다. 헤딩 다시 이선에서 네. 아사모가 중앙 쪽은 없어요. 네.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좌우 측면에 있는 그 윙 플레이어들이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네. 토리노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사모가 뒤쪽으로 던져줍니다. 다만 오늘 3선에서 1선으로 올려주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양쪽에 윙 플레이어들이 높은 지점까지 가고 중앙에 이제 비앙키 선수하고 메조린 선수도 펜트박스 근처까지 가니까 네. 비앙키 선수가 공중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과연 계속해서 이제 크로스가 또 네. 그래도 정확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비가 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토리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네. 비가 오는 것 자체를. 키엘리니 바르잘리가 잡습니다. 포그바 흘려서 오른쪽 측면. 패스미스 태클. 빠졌어요. 네. 왼쪽 측면에서 공 몰고 갑니다. 마리오 산타나. 산타나 선수 이거는 조금
이거는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파울이 선언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것이 공이 많이 측면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속도만 좀 살려서 좀 쳐나갔으면 되는데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돌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시타이너 선수의 그러니까 이 태클 자체는 잘 피해서 바르달리 선수 태클은 잘 피해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 장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뭐 토리노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네.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가져가는 토리노. 수비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반전 7분. 왼발로 올려줍니다. 붙여주는데요. 올란도 비앙키가 문전으로 쇄도를 해봤지만 패스가 조금 앞선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리킥 자체는 상당히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다만 동료 선수들이 미쳐 들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이 들어갔죠. 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었네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프리킥이 들어갔어요. 네. 조금만 더 아마 뒤쪽으로 갔었으면 골이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괜찮은 프리킥이었습니다. 그렇죠. 골라인 부근에서 오그본나 마르키슈와의 대결입니다. 걷어냅니다. 안정적으로 걷어내는데요. 헤딩. 산타나의 발에 맞고 굴절. 전진 패스 돌려놓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왼쪽 측면에서 던집니다. 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그본나.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다면 중거리 슈팅도 좀 노려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유벤투스가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사실 유벤투스한테 좋은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피를로입니다. 뒤쪽에서 걸려 넘어졌고 휘슬이 울립니다. 메조리니의 파울. 경고를 받을까요? 약간 고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나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메조리니가 파울을 했는데요. 구두 경고만 주어집니다. 일단은 구두로만 주의를 주네요. 하지만 유벤투스와 상대하는 모든 팀은 저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민이죠. 그러니까 피를로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두고 나머지 들어온 선수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피를로를 어떻게든 간에 좀 제어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죠. 많은 팀들이 고민을 해봤지만 그다지 해결 방안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를로 직접 슈팅 벽에 맞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를로를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들은 좋은 결과를 거뒀었죠. 전반기에 인테리가 그랬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그랬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더 특이한 것은 아예 지금 수비수들 이 지점이 지금은 이 토리노 선수를 압박을 안 하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이 다 압박을 해주면서 아예 피를로한테 가는 것도 힘들어했었고 피를로가 공을 잡아도 또 힘들어했고 뭐 그런 상황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팀들은 사실 몇 팀이 안 되죠. 전 그렇죠. 세계에서. 사실 그 경기를 보면서도 과연 90분간 저걸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요. 정말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자, 비달입니다. 중앙에서 포그바에게 오른쪽엔 리슈타이너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왼발로 찔러주는데요. 굴절됐고 지금 일단 토리노는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침투를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오늘 유벤투스의 미드필더들은 뭐 비달 선수도 그렇고 마르키쇼 선수도 그렇고 페널티박스라는 침투를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지만 지금은 일단 토리노 선수들이 미드필더들, 수비수들 다 뒤쪽으로 물러나서 자리 일단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선수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바깥쪽으로 공은 좀 잡기에는 수월하니까 유벤투스가 한 번은 좀 먼 거리에서 좀 무리다 싶더라도 중거리 슈팅을 한번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보누치가 밀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폴 포그바 선수의 중거리 슈팅 대단한 슈팅도 나왔었고요. 중거리 슈팅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투입 피를로가 끊어냈습니다. 태클. 파울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포그바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잘 봤어요. 포스팅 벗어납니다.
부치니치에게 찔러줬던 패스 일품이었습니다. 패스 자체는 너무나 좋았었고요. 네. 다만 부치니치 선수가 지금은 빨리 좀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나빴던 것 같죠. 포마 선수가 잘 봤어요. 이 길 자체가 너무 잘 봤고 완벽했었는데 네. 너무 좀 옆에 오는 수비수들 그다음에 골키퍼를 의식을 해서 틀어쳤네요. 네. 부치니치의 슈팅은 벗어났고요. 토리노가 공격해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담브로시오의 패스 가슴으로 건넵니다. 케일리니가 밀어주고 바르잘리 다시 길게 갑니다. 이델 패스.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2대1 패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찰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이 2대1 패스는 사실 많이 마르키쇼 선수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갈 때 자주 쓰는 패턴이긴 합니다. 네. 보누치. 자, 이번에도 길게 가는데요. 칠레 골키퍼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패스죠. 쿠바의 패스 대단합니다. 네. 확실히 토리노의 두 선수가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유벤투스의 첫 번째 슈팅이었는데 왼쪽입니다. 아사모아 흘려주고요. 잘 빠졌고요. 네, 마르키시오 포그바에게 오른발로 접고 박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네. 파고들고 뒤꿈치 패스 리슈타이너 크로스 반대편 포스트 올라옵니다. 이나! 헤딩! 벗어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다양한 네. 기술이 나오네요. 지금은 오히려 비달 선수하고 마르키쇼 선수 위치가 좀 겹치면서 지금 마르키쇼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였나요? 네, 그렇군요. 이 겹치면서 슈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물론 담브루시 선수가 잘 쫓아간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어쨌든 마르키쇼 선수 쪽으로 공이 가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금 일단 네. 측면 쪽으로 공이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측면 쪽으로 재차 연결하는 과정들은 좋았죠. 헤딩 경합 과정에서 보누치가 파울이 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카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보누치와 메조리니의 헤딩볼 경합이었고요. 왼쪽에서 마시엘로가 오그본나에게 프라임 부근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글리크 담브로시오 헤딩 떨고 넣습니다. 네. 지금의 헤딩 패스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포그바 피를로 중원에서 비달에게 찔러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러한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저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짧게 투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로 같이 산타나입니다. 담브로시오 돌려놓을 때 피를로의 몸을 맞고 굴절 태클 반칙입니다. 이번엔 메조리니가 보누치에게 파울을 했습니다. 역시 중앙 미드필더들을 거쳐서 나가는 패스들은 유벤투스의 미드필더들이 워낙에 이제 위치 성정도 좋고 플레이 자체를 기량 자체도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뒷선에서 공격권 제공권 다툼을 해주고 그러면서 좌우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중앙 쪽으로 쇄도해서 움직여주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의 혼란을 노리는 그 방식이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켈리니 보치니치 공을 흘렸습니다. 담브로시오 길게 걷어냅니다. 헤딩 다시 중앙으로 꺾어줍니다. 피를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아사모의 크로스! 크로스가 올라올 때 굴절됐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비는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거의 15분 동안 유벤투스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리노가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피를로가 코너킥을 준비하는데요. 근처에 마르키쇼가 서 있습니다.
포그바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저앉아 있네요. 특이한데. 자, 낮게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등진 상태에서 마르키시오 슈팅! 자, 펀치! 오! 자, 걷어낸 공 한번 헛발질을 했고요. 다시 한번 찼을 때 멀리 걷어냈습니다. 아, 이 질레 골키퍼 잘 막았네요. 네.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공일 텐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모아 부폰입니다. 유벤투스의 진영에서 조금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키엘리니 수비 진영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했던 유벤투스인데요. 자, 메조리니 선수가 뭐 피를로 선수를 마크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발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다만 비앙키 선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자, 비달까지 연결됐습니다. 반대편 좋아요. 흘려줍니다. 오른쪽에서 리슈타이너 크로스 걷어냅니다. 자,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 이것도 안 들어가나요? 아, 부치니치의 슈팅이 조금 약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유벤투스 선수들도 공이 어디로 갈지 조금 몰랐던 바람에 양 팀 모두 다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네. 혼전이었는데요. 순간적으로 포그바 선수가 공을 흘려준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됐었고요. 네. 그렇지,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경기장이 좀 미끄러운 게 영향이 있네요. 네. 부친디치의 슈팅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좀 더 그렇죠. 정확한 예. 슈팅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바르잘리 밀어줍니다. 빠져나가는 포그바, 하지만 리슈타이너에게 연결. 마르키시오 오른쪽 대각선 부근에서 다시 바르잘리에게. 피를로 다시 피를로 잡습니다. 피를로 곁에는 메조리니가 정말 철거물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앞선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의 슈팅이 중요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죠 일단. 클릭 선수의 선방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물론 안쪽으로 향했던 슈팅이었는데요.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비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산타나 선수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비달 피를로에게 오른쪽 리슈타이너가 잡습니다. 찍어 차줍니다. 오건나 헤딩. 자, 네. 가찌가 걷어냅니다. 지금 뭐 선수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공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큰 충돌이 있어서 넘어졌다기보다도 네. 조금씩 이제 미끄럽다 보니까 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리슈타이너도 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발목을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거는 막아낼까? 예, 잘 막아냈습니다. 질레 골키퍼가 1차적으로는 잘 막았고요. 네. 그다음에 포고 선수가 어쨌든 그 빗맞은 걸 다시 우겨서 넣으려고 했을 때 클리크 선수가 그건 2차적으로 잘 막아줬죠. 그렇죠. 자, 벤투라 감독과 콩테 감독 모자를 쓰고요. 네. 방수가 되는 자켓을 입고 계속해서 서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비전 굉장히 치열한데요. 목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렇죠. 한 팀은 강등을 면하기 위해서 네.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토리노는 오른쪽 측면 그 3선에서 비앙키까지 가는 긴 패스가 머리에 맞는 장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의 양상 자체가 유벤투스가 훨씬 더 게임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수비수들도 많이 앞서서 전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피를로 선수를 마크를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저 실질적으로 빌드업이 시작되는 유벤투스의 그 3명의 수비수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를로 선수에게 공을 못 준다면 나머지 선수들, 비달 선수나 혹은 포그바 선수 아니면 또 마르키시오 선수에게까지 줄 수도 있겠고요. 네. 주로 지금 비달 선수나 포그바 선수에게 오히려 좋은 패스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러면 또 위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나왔었죠 실제로. 그렇죠. 자, 바샤가 뒤쪽으로 내줍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 비앙키 선수 혼자서 압박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비앙키 선수가 조금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산타나 선수하고 세리치 선수는 양쪽의 좌우의 윙백들, 유벤투스의 윙백들을 마크하려고 다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수비 때문에. 네. 전반전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토리노 더비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클릭. 바샤. 오그본나에게. 마셸로 길게 봅니다. 짧게 내준 공 피를로가 잡습니다. 피를로 리슈타이너에게. 바르잘리 살짝 띄워주고요. 헤딩. 바르잘리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토리노도 저 수비수들을 압박만 할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그게 구조상 좀 불가능해서 문제지. 산타나의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피를로. 이 조리니가 따라붙습니다. 견제는 예,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전데요. 파울 선언됐네요. 그 파울 이전 선언. 장면에서 예. 조리니가 이번에도 피를로에게 반칙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가치 선수의 파울이었는지 아니면 외조린 선수 파울이었는지.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왼쪽에서 아사모아가 잡습니다. 아사모아 짧게 패스 부치니치 방향을 꺾어봤지만 속질 않았습니다. 담브루시오 터치라인 아웃. 뭐 어쨌든 토리노가 지금까지의 상황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네. 유벤투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측면도 활용을 하고 중앙도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위태위태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토리노가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점 없이 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토리노가 올 시즌 43득점에 49실점, 득실차가 마이너스 6이거든요. 네. 실점이 굉장히 뭐 적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실점입니다. 뭐 아주 많은 실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적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수치죠. 그렇죠. 하지만 토리노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실점은 그래도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득점력이 조금 빈곤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라운드 나폴리와의 경기, 33라운드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더 아쉬울 수밖에 그렇죠.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득점은 해줄 만큼 해줬는데 결국에 실점이 좀 무너지면서 실점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오늘 나폴리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입니다. 돌파가 자, 되나요? 들어갔고요. 크로스에 올려줍니다. 올라왔어요. 먼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마르쿠스가 수비까지 가담했고요. 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체리치 선수가 가장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명의 수비수를 벗겨내고 크로스까지 올려줬어요. 화려한 개인기 필요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수비수를 제쳐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가져갑니다. 토리노. 전반전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머리에 맞았지만 뜨거워합니다. 비안케 헤딩 슈팅. 머리에 잘 맞긴 맞았는데요. 어쨌든 셋피스 상황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토리노가 나름대로 골문 안쪽까지 공도 운반이 되고 그리고 머리에도 맞추고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포그바 쪽 헤딩 터치라인 아웃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간 유벤투스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던 토리노기 때문에 일단은 득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것만 해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부치니치입니다. 안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네. 사인이 맞질 않았고 질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질레 골키퍼 멀리 차진 않았습니다. 헤딩 비앙키 쪽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마리오 산타나 크로스 먼쪽 포스트. 약간 먼데요? 지금은 비안키보다는 체리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돌아났던 체르치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다만 산타나 선수가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조금 판단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물론 동료들이 올라오는 속도도 중요하고 네. 그렇긴 한데 체르치 선수도 뭐 주력이 나쁜 선수가 아니고 비앙키 선수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수비가 좀 더 흐트러질 수 있는 방식의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터치라인 아웃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코너킥 상황을 지금 계기로 해서 체르치 선수의 그 돌파를 힘입어서 토리노가 다시 조금씩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레 골키퍼. 자, 길 해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스크 안쪽에서 흘려보내줍니다. 헤딩 피를로. 비안키와 네, 메조리니 파울은 아닐 가운데 거예요. 공격 수비를 통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체르치의 패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담브로시오 선수가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을 할 때 네. 아사모 선수가 끝까지 따라와서 수비를 해준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쪽 연결. 리슈타이너 바르잘리에게. 산타나 선수 지금 같은 경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드필더로 곧바로 못 나가게 되죠.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메조리니 선수는 지금 피로를 막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체르치 선수는 키엘리니 선수를 마크해주고 네. 그리고 산타나 선수는 바르잘리 선수를 마크를 해주고 있고. 네. 아사모합니다. 비앙키가 다가서고요. 네, 정확한 패스가 네. 이렇게 되면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비앙키 선수. 쪽인데요. 네, 이 패스 하나가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역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패스 하나가 정확하게 안 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유벤투스 쪽이 공격이 되니까 경기장 분위기 정말 안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포그바입니다. 좋아요. 연결 리슈타이너 크로스. 글리크의 머리 맞고 슈팅 벗어납니다. 리슈타인 선수 본인이 슈팅을 해도 괜찮을 뻔했었는데 지금 글리크 선수가 안면으로 막아냈죠. 지금 비달 선수를 보고서 부친 선수를 보고서 이제 곧바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준 것 같은데 근데 글리크 선수도 반응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렇죠. 약간 찢어졌네요. 빗속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토리노와 유벤투스입니다. 마시엘로 선수. 마시엘로 선수는 계속해서 포그바 선수와 헤딩 경합을 했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달 오그본너가 중간에서 차단했습니다. 오그본너. 부친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쳐 들어가는 것도 알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공을 투입하고 싶어하는 유벤투스 선수들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가져왔죠. 바샤입니다. 바샤 잠시 잡아두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담브로시오 체르치에게 오른쪽 코너 프레킥은 빠져나옵니다. 잘 빠졌어요. 안쪽에서 크로스. 마지막에 수비 키엘리니. 네, 메토리니를 봤던 크로스도 상당히 정확했는데요. 네. 유벤투스의 수비 역시 상당히 집중력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유벤투스는 이제 체르치 선수 쪽으로 공이 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체르치 선수 쪽으로 공이 갔을 때 계속해서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할 때도 그랬고요. 동료 선수들 그렇죠. 이용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케르니. 바르잘리가 잡자 또 다시 한번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데요. 비달. 유벤투스의 이 빌드업 과정이 조금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토리노의 기세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 사정, 비가 오는 상황들 때문에 공을 좀 컨트롤하기도 안 좋은 편이고 양 팀 모두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상황상 지금 약간 유벤투스가 조금 더 불리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마르키시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리히슈타이너.
들어오지 않고 왼발로 낮게 깔아줍니다. 이 선택은 글쎄요. 네. 토리노의 두 명의 수비를 통과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네. 패스였는데요. 자, 유벤투스 선수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골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풀리려면 골이 들어가지 않고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왼쪽에서 아사모아가 잡습니다. 왼발 슈팅. 담브로시오의 몸에 맞고 터치를 아웃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은 유벤투스 선수들이 마음도 조금 급해 보이는 감도 있는데 네. 사실 전반전 한 20분까지 유벤투스가 보여줬던 공격 작업들 자체는 상당히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태클 그대로 진행되고요. 정면에서 슈팅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피를로 찔러줍니다. 네. 사모아를 봤던 뒤꿈치 패스였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헤딩 피를로 쪽 산타나 리우슈타이너가 걷어냈습니다. 마실로 오그본나에게 질레 골키퍼 다시 질레 길게 차냅니다. 자, 메토리니 쪽 키엘리니 충돌이 있었고요. 이거는 좀 아쉽네요. 네, 반칙이 선언됩니다. 키엘리니가 항의를 하고 있고요. 메토리니 선수가 굳이 저렇게까지 이거 잡아낸 거였는데 사실 그 다음에 다리가 높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였었죠. 네, 여기서 비달의 태클은 이 태클은 파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공을 맞고 들어갔고요. 지금 필로가 밀어준 장면에서 온사이드 상황이었고요. 네. 여기서 오본나가 중간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부폰 길게 헤딩 포그바가 잡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서 차단 바샤 왼쪽으로 흘려줍니다. 마셸로 산타나 포그바의 수비 산타나가 다시 잡습니다. 지금은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리히슈타이너 산타나 선수 정말 재치 있네요. 사실 포그바 선수가 협력 수비를 들어오면서 혼자서 좀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재치 있게 지금 돌아서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공소유권도 지켜냈고요. 그렇죠. 지금 손과 얼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리히슈타이너 선수가 이 팔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울을 준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앙키가 머리에 맞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가져가는 토리노입니다. 프리킥 마셸로가 짧게 처리해 띄워줍니다. 헤딩 다시 마셸로 필로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굴절 마셸로 정말 어렵게 연결을 했지만 포그바가 잡습니다. 유벤투스의 역습이죠. 아사모아 밀고 올라갑니다. 왼쪽엔 비달 중앙에는 마르키쇼인데요. 이거는 마르키쇼 선수가 잡았어요. 포치니치 이거는 옵사이드죠. 네, 옵사이드죠. 다만 이 이전 장면에서 마르키쇼 선수 좀 아쉬운 것은 본인이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지금 앞선에 수비가 없이 그냥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저도 담브로시오 선수가 네. 헛발질을 했습니다. 근데 저 자세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헤딩. 오늘 메조리니가 최전방에서 압박도 하고요. 헤딩 경험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반칙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건 간에 수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전반전은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헤딩. 메조리니. 파울이죠. 반칙 선언됩니다. 이게
지금 유벤투스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조금씩 이제 빗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경기장 사정이 멀쩡했고 비가 안 오고 뭐 그랬다면 아마 다 잘 연결이 됐을 것들 같습니다. 네. 프리킥 가져가는 유벤투스입니다. 다시 먼 거리 피를로가 처리합니다. 피를로 띄워줍니다. 헤딩! 잡아냅니다. 하지만 휘슬이 울립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네. 아, 포그바가 앞서 있네요. 네, 됐네요. 그래도 피를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킥은 정말 정확합니다. 킥 능력이 사실 제일 뭐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네. 오그본나 산타나 가슴으로 받고 머리 뒤쪽으로 건넵니다. 자 이게 네. 패스 방향이 정말 아쉬웠어요. 비앙키가 넘어져 있고 그냥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비앙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필로 선수하고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베르곤지 주심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고요. 지금 충돌이 좀 있었죠. 이거는 정강이 보호대 위쪽이긴 했는데요. 네, 베르곤지 주심은 피를로가 먼저 다리를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비앙키 선수가 늦게 바로 올렸기 때문에 파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 유벤투스 선수들이 터치라인 아웃을 시켰고요.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비앙키가 다시 경기장 안으로 투입이 됩니다. 보누치 키엘리니에게. 키엘리니 바르잘리가 오른쪽에 리슈타이너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바르잘리. 메조리니 뒤쪽에서 태클. 파울이죠. 이건 네. 파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 이번엔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시 보시죠. 결국에는 필로 선수가 좋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경고가 나올 만한 태클이었는데. 뭐 그대로 진행이 그냥 됩니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맞춘 네. 것 같습니다. 왼쪽에 아사모아. 키엘리니. 아사모아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부치니치 아사모아. 왼쪽에 비달에게.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아사모아. 오른쪽 공간으로 열어줍니다. 어째 토리노 선수들이 더 수비할 때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산타나. 네. 리슈타이너가 잡아챘고요. 이건 좀 신경질적인 파울이라. 그렇죠. 이번에도 옐로우가 안 나가나요? 경고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경질적인 파울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먼저 산타나 선수가 등을 졌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좀 뺏기가 힘들거든요. 네. 전반전 정규 시간은 4분여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0. 글리크 오른쪽 측면에 반브루시어에게 다시 글리크가 잡습니다. 포그바가 끊어냈죠. 포그바. 자, 잡아내고 다시 뒤쪽으로 마르키시오 밀어줍니다. 리 슈타이너 크로스 가라이샤를 통과. 잡아냅니다. 네. 지금 전개 과정에 비해서 크로스가 조금 약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좀 빠른 타이밍에 토리노 선수들도 백업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어떤 선수들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마크가 충분했었어요. 그렇죠. 터치라인 부분에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유벤투스의 공격권 피를로가 잡아서 뒤쪽으로. 전반전이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좀 상쾌하지 않은
약간은 좀 찝찝한 그런 전반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스콜 안쪽에서 바르잘리에게 리슈타이너 어렵게 공을 잡아냈습니다. 포그바. 아, 잘 봤어요. 네, 아사모에게 앞에 공간 가슴 많고요. 받아서 왼발 크로스. 아, 다시 아사모 슈팅. 글쎄요, 지금 좀 약간 크로스를 좀 묻지마 크로스식으로 올리는데 좀 더 크로스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움직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 한번 보죠. 리슈타이너 포그바에게 박산 쪽에서 공을 잡았는데요.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포그바. 이 패스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역시 이것도 공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비안키가 보누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모습이었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안쪽에서 크로스! 태클로 막아냅니다. 보누치 짧게 다시 메조리니 산타나 슈팅! 막아냅니다. 부폰의 선방. 지금은 유벤투스 수비가 정신없는 사이에 산타나 선수에게 완전하게 슛 코스를 열어줬습니다. 네. 예. 이걸 막아낸 부폰 대단하고요. 그렇죠. 42분간을 참아오다가 회심의 한 번 슈팅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자, 오늘 세피스에서 토리노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리슈타이너와 메조리니의 신경전이고요. 지금 사실 리슈타이너 선수는 산타나 선수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오늘 경기 자체가 좀 유벤투스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도 않고. 네. 그럼 그리고 메조리니 선수가 오늘 피를로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뭐 태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씩 봤네요. 결국 그렇게 반칙 상황도 안 나왔는데요. 파울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벼르고 있었던 거죠. 베르곤 네. 중심이 양 선수 모두 다 사실 오늘 경고를 받을 만한 파울들을 했었고요. 그렇죠.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보누치가 머리로 걷어냈고요. 다시 왼쪽으로 건넵니다. 산타나 가슴으로 방향 전환. 마르키쇼 산타나 이걸 쫓아가서 공을 뺏어내나요? 잡아냅니다. 산타나 굴절됐고 다시 마지막 터치는 네, 킥으로 선언됐습니다. 산타나의 발에 맞고 나간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한 번 더 꽈봤던 것이 오히려 지금 그냥 마르키쇼 선수 갖고 나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웃어 보이는 산타나. 자, 전반전 정규 시간 20여 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과열이 된다면 리슈타이너와 메조린이 후반전에 이 카드 또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의 상황은 유벤투스가 공격수 2명을 기용하지 않고 그냥 미드필더를 오히려 한 명 더 두면서 마르키슈 선수에게 공격수 바로 밑에 있는 쳐드는 그런 롤을 맡겼는데 네.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키슈 선수가 원래 공격력이 좋은 선수고 박스 안으로서의 침투도 좋거든요. 자, 같이 넘어져서 하지만 공을 가져옵니다. 마시엘로 가랭이 사이로 연결했고요. 흘려줍니다. 산타나. 리슈타이너가 걷어냅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좀 경기 끊긴 시간들이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 치고는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산타나가 조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요. 마시엘로가 던집니다. 기안키를 향해 던져줬고요. 다시 마시엘로 쪽. 뒤쪽에서 태클 반칙입니다. 전반전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정말 거칠게 태클을 했습니다. 아무리 밸런스가 좋은 포그바도 저런 태클은 이겨낼 수가 없겠어요. 양쪽에서 네.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글쎄 지금 베르곤지 주심 실수했나요? 뭐죠 이게? 글쎄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자 경기를 끝내는 휘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심판이 자기 공을 선언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베르곤지 주심도 좀 긴장을 많이 했나요? 아 혹시 그 빛 때문에 휘슬을 잡았다가 지금 놓친 게 아닐까 네. 싶은데 뭔가 파울 상황 비슷한 것이 있었던 네. 건 모양이에요. 길게 봅니다. 네. 이제 휘슬 울립니다. 자,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34라운드 경기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르비는 데르비네요. 네. 토리노가 현재 최근에 전적의 열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한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